안녕하세요. 북디자이너 함지은입니다. 북디자인 스튜디오 상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는 예술과 학문 모두에 뛰어나면서도 독창적인 서체를 남긴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추사 김정희의 작품 중에서 특히 사야라고 하는 두 글자를 체계 형태로 재해석했습니다. 공자의 말 중에서 내용이 겉모양을 능가하면 투박하고 겉모양이 내용을 능가하면 화려하다. 이 두 가지가 적절히 섞여야 군자답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이번 책에 이런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담아내보고자 했습니다. 사라는 글자는 형식을, 야는 본질을 의미하는데요. 나란히 놓여있는 이 두 글자가 여러 가지 형태로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드림으로써 조화와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작업을 할 때도 겉모양과 내용 간의 밸런스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야라는 두 글자가 여러 가지 표현 방식과 형태를 가지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부분이 잘 느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저는 그동안 책을 디자인하면서 주로 문학, 그 중에서도 고전 문학을 많이 다뤄왔는데요. 고전의 가장 큰 매력은 아주 오래전에 쓰인 이야기지만 지금의 나에게도 여전히 여러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전의 이야기 그리고 미의식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런 전통적인 미의식이 현대에 큰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을 환기하는 시도를 책 디자인을 통해 이어가고 있고 이번 추사 다시 전시에서 보여드릴 책에서도 이런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양장점이라는 타입 스튜디오 운영하고 있는 양희재라고 하고요. 이제 양장점은 저와 장수형 디자이너 이렇게 2인이 구성되어져 있는 타입 스튜디오입니다. 저는 이번에 자형동원이라는 내 한글을 입체로 만드는 입체 작업물을 준비했고요. 이제 추사 김정희에 관련된 자료들을 읽어보면서 그의 작업을 서화동원이라는 말로 설명하는 글들을 봤어요. 근데 서화동원이 서해와 난을 그리는 것은 같은 원리에서 그려진다라고 하는 설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디자이너로서는 이제 어떤 폰트를 만들어내는 일이 가장 주가 되는 디자이너인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나에게 글자는 입체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기회로서 개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작업하고 있는 글자 디자인과 제가 평소에 관심 있어 하는 어떤 입체적인 형상에 같은 원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저의 상황에 맞게 이제 단어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입체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현대 디자이너들 대부분 디지털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실제로 내 손에 만져지는 물성 있는 것 안에서 생기는 차이들, 그런 것들을 감각하면서 뭔가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들을 작업에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전통과 현대를 이렇게 나눈다는 것에 관한 것부터 고민하는 것 같기는 하고요. 현대에 만들어진 무언가가 과거의 어떤 것과 연계되어져 있지 않은 것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특수성이 전통이라는 엄청 방대하게 느껴지는 키워드에 어떻게 미세하게 연결되어져 있는가를 개인적으로 발견하는 것, 전통과 현대가 나로 인해서 뭔가 연결되어지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그 두 키워드가 연결되어져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팟이라는 1인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디자이너 김현진입니다. 팟은 다양한 분야의 클라이언트들과 함께 레터링이나 포스터 디자인 등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하면 사실 되게 유명한 서예가, 그리고 실학자,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요. 그에 대해 어떤 자세한 철학이라든지 그런 건 잘 알지 못했는데, 이번에 전시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엄청 실험적인 시도를 많이 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서 굉장히 놀라웠고, 그의 글자가 가진 균형감이랄지 아니면 지면 위에서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과감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글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 엄청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말이 괴의 미학이란 말이었는데요. 제가 생각한 김정희의 괴의 미학이란 기존 질서에 대한 어떤 반항 정신 아니면 도전이 아니었을까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전시에서 그 괴의 미학을 계승하고 어떤 저만의 방식으로 글자 그리는 이 행위를 유희로 전환하고자 했거든요. 이 글자를 되게 무수히 반복해서 그리는 과정을 통해 매번 점점 더 본래 형태에서 벗어난 글자를 그리고자 했고, 기존의 형태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그냥 멀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더 일탈적인 형태, 더 자유로운 형태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작업을 진행할 때 늘 가독성하고 신미성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작업에서는 그냥 과감하게 한쪽 줄을 놔버리고자 했어요. 제가 글자를 주된 재료로 한 그래픽을 만들어내는 디자이너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읽으라고 만든 글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꼭 사람들은 보면 이걸 어떻게든 읽어보려고 하더라고요. 추사 김정희의 서예를 비난했던 사람들에게 김정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건 글씨를 쓰기 위한 게 아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글씨를 쓰기 위한 것이 아닌 글자, 또 읽히기 위한 것이 아닌 글자가 가질 수 있는 조형성이 어디까지 극단으로 갈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했고, 또 이 문자라는 굉장히 익숙한 매체로부터 관객분들의 어떤 낯선 감각과 생명력을 느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사의 작업을 이번에 많이 살펴보면서 처음 든 생각이 굉장히 현대적인 미감을 가졌다, 현대적인 시도를 많이 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는데, 사실 생각을 할수록 안 맞다고 생각을 한 게, 이 사람이 지금 그걸 미리 한 게 아니라 이게 이미 김정희가 이런 시도를 했기 때문에 현대 타이포그래피와 현대 디자이너들이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추사가 글자에 가졌던 어떤 생각과 태도에 대해 알게 되면서 이번 전시 작업뿐만 아니라 제 작업 전반에도 방향성이 또렷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제가 디자이너로서 저를 소개할 때 꼭 낯선 글자꼴을 찾는 디자이너라는 말을 하는데, 팟이라는 이름 자체도 프리티 오드 타입의 머리 글자를 따와서 만든 이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이상하고 낯선 글자를 그리는 것의 의미가 뭐지? 뭔가 맥락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고민을 하게 된 지점이 늘 있었고, 근데 이번에 그 괴의 미학에 대해 알게 되면서 그에 대해 어떤 일부 대답을 얻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제가 추사 김정희한테서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그리는 글자들하고 그가 그렸던 글자들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통과 현대도 서로 어느 한쪽이 단순히 흉내내거나 재현하는 관계가 아니라, 한쪽으로만 흐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서예와 디자인을 접목한 먹거리를 통해서 이 한글이 가지고 있는 예술성을 찾고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현대 한글 서예가 강병인입니다. 네, 이번 전시의 작품은 2점을 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작품은 이 늘 푸르른 솔, 그러니까 한글 솔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추사의 세한도를 현대적으로 좀 재해석하고 창신의 개념으로서 좀 접근을 하고요. 이 초성 시옷과 종성 리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모음 오가 있잖아요. 이게 또 우리 한글의 어떤 창제 원리와 제자 원리와 또 맞닿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첫 소리는 하늘, 그리고 끝 소리는 땅, 그리고 그 끝 소리와 첫 소리를 이어주는 것은 이제 사람의 역할로 우리 한글은 이제 규정해 놨는데요. 종성인 리을, 리을은 뿌리로 해석하고요. 모오는 이제 소나무의 가지로, 그리고 초성 시옷은 소나무의 이파리를 통해서 이 소나무 한 그루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모습을 이제 표현할 겁니다. 두 번째 작품은 이제 추사의 잔서 완성루라는 글씨를 한글로 다시 한번 치환하려고 합니다. 그 잔서 완성루의 조형을 살펴보면 윗줄 맞추기가 되어 있고 아래쪽은 자연스럽게 흘러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좀 끌고 갈 겁니다. 한글에서. 다만 이제 한글과 한자의 구조가 달라요. 한글은 이제 하늘과 땅, 사람 이렇게 나누고 합하는 기본적으로 해체와 조합이라는 개념이 있고, 한자는 이제 돌을 보고 돌석을 만들고 달을 보고 달월을 만들고 나무 목자 2개를 붙여서 수풀림을 만들고 이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 추사가 쓰신 그 잔서 완성루 한자와 한글을 직관적으로 좀 비교할 수 있어요. 잔서 완성루를 통해서 저는 그 한글과 한자가 가지고 있는 같으면서도 다름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추사를 전통으로 좀 보내는 것에 좀 약간 좀 거부감이 있고요. 왜냐하면 그의 작품들은, 생각은 굉장히 미래에 있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만큼 추사 김정희 선생은 이제 분명 이제 조선시대에 그 서예가이긴 하지만 그 시대도 그렇고 지금 시대도 저는 굉장히 현대적인 예술가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추사에게 배울 것은 너무 많다. 그리고 그가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예일치란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 기술, 기예, 기법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아주 성숙하고 뛰어나야만이 이제 결국은 좋은 글씨를 쓸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지금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팔뚝 밑에 만권의 책을 묻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책이라는 게 우리가 단순히 지식을 이제 얻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세계를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추사를 이 시대에 다시 불러내는 거잖아요. 추사를 다시 보는 것도 있지만 추사의 그 예술 세계를 오늘날 그대로 옮겨와도 물리적으로 시대는 1800년대지만 현재 우리들에게 그냥 또 지금 같이 막 글씨를 쓰고 공부하고 있는 이제 사람이 저는 추사다. 그래서 추사를 이번에 전시에서 좀 그대로 지금 현대적으로 같이 끌고 와서 같이 호흡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글씨를 쓰면서 놀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DDBBMM이라는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김강인이라고 합니다. 같이 DDBBMM을 운영하고 있는 이윤호라고 합니다.
저희는 주로 문화예술기관이나 기업들과 함께 인쇄 기반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작업을 하면서 추사에 대해 많이 알아보게 됐는데 전통을 중요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전통을 활용해서 새로운 걸 만들려는 의지도 강했던 것 같고 그런 추사의 면모가 시, 글씨, 그림에 잘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그 세 가지가 모두 경지에 오른 사람을 시서와 삼절이라 불렀다고 해요. 그는 거기에 더해서 도장 정각에도 관심이 많았고 작품마다 굉장히 다양한 도장을 찍었거든요. 그렇게 시서화에 더해서 도장에도 조예가 있는 사람을 시서화인 사절로 불렀는데 저희는 추사를 시서화인 사절에 가까운 인물로 생각하고 작품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서양에서는 쉽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고무도장이 19세기 중반에 만들어졌는데요. 저는 도장의 역사에서 추사가 어느 지점에 놓여 있는지에 먼저 관심이 갔어요. 18세기 후반에 태어나서 19세기 중반까지 활동을 하셨는데 추사는 당연히 도장을 옛날 방식으로 돌을 갈아서 그 조각칼로 새기는 작업을 했던 사람이었고 고무도장이 발명되기 10년 전쯤에 돌아가셨습니다. 추사가 만약 고무도장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이라는 상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전통적인 서예를 중요시하면서 한편으로는 새로움을 추구하고 또 실학에도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오히려 원래 본인이 만들던 도장보다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 전시 작업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추사의 주요 작품들에서 획을 추출해서 고무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소복래난이랑 경경위사라는 추사 작품을 활용해서 만든 도장이에요. 이런 도장을 수십 가지를 만들었고요. 시와 글씨, 그림, 도장이 모두 일치된 새로운 문인화를 그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어떤 것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와의 차이, 다름을 먼저 느끼기 쉬운데 그 속에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가치나 속성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어떤 보편적인 정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너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속도, 기술에 휩쓸리기 쉬운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게 전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전통을 무조건 계승해야 된다는 식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서로를 풍성하게 만드는 관계라고 한다면 생각이 좀 더 유연해지는 것 같아요. 배울 점은 배우고 반박하고 싶은 부분은 반박하면서 자신한테 와닿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재해석해보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전통과 현대를 연결해 간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스마트폰에도 전통이란 말을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폰 3는 이제 형태 면에서나 기능 면에서나 완전 유물처럼 느껴지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전통이랑 현대가 뒤섞인 채로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통을 현대에 맞게 해석하고 또 어떤 걸 그대로 유지하고 어떤 걸 고쳐 나갈지 판단해 나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전통적인 미의식을 새롭게 해석하는 작업을 하거나 또 더 나아가서 전통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파격을 추구하더라도 그 전에 먼저 전통을 잘 보존하고 수집하고 또 기록하는 분들이 꼭 계셔야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 원형에 대한 자료가 없거나 잘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박물관은 꼭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도 실학박물관이랑 추사박물관 학예사님들이 잘 정리된 자료를 추천을 해주신 덕분에 추사 작품을 공부하기가 수월했어요. 전통을 재해석하는 사람 그리고 보존하는 사람이 서로의 일을 좀 존중하면서 협력을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